삼성이 철수하면 인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3개월도 못 버틸걸. 여기 한 인도 유튜버의 영상이 공개되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는 해당 영상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삼성은 인도에게 꼭 필요한 존재니 토달지 말고 해당 영상을 모두 시청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외교부에 어떻게든 삼성과의 협의를 마치고 돌아오라며 외교관을 한국으로 파견까지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삼성의 철수 논란 이후 인도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의 경제 외교관이에요. 나이는 32이고 여러 해 동안 국제 협상과 경제 정책을 다루면서 압박감을 견디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사무실 창 밖을 보니 델리의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어요.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그날은 제 기분도 딱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저를 짓누르는 듯한 하루였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흘끗 봤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무역협정도 투자 보고서도 예산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삼성, 인도 철수 고려 중이라는 기사였어요. 그 말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 일이 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삼성은 그냥 기업이 아니었어요. 인도의 전자산업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였죠. 그들의 공장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수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노동 분쟁이나 일시적인 공장 폐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죠.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면 그 파장은 인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인도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인도는 젊은 인구와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을 자랑하며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아왔어요. 삼성의 존재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삼성을 잃는다는 건 단지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에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신까지 잃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후폭풍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예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비우려고 애썼어요. 집중해야 했거든요. 제 임무는 분명했죠. 삼성이 철수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답니다. 이미 떠나기로 결정한 회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의자에서 일어나서 방안을 걸었어요. 머릿속은 빠르게 여러 가지 전략을 떠올렸죠. 세금 감면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더 나은 인프라 지원을 약속할 수도 있어요. 뭐든 삼성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할까요?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큰 상징이죠.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삼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한국이 철수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과서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영향력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의 뿌리는 중국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수업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삼성이 들어오고 인도 사람들을 값싼 인건비로 고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뭐랄까, 반대로 우리 인도가 한국인을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한다면 모를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외교부에서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죠. 제가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델리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죠. 그때는 외교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죠. 모든 결정과 합의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 감정,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얽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도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죠. 우리 국민을 위해 싸우는 거였어요. 책상 위 전화가 울렸어요.
저를 생각에서 깨우는 소리였죠. 상사인 파텔 국장님이었어요. 디아, 사무실로 와줄래요? 삼성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겠어요. 국장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밑에 깔린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가볍게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와요. 국장님이 말했어요. 파텔 국장님은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죠. 서울의 삼성 본사에서 막 소식이 들어왔어요. 국장님이 손을 모은 채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인도에서 사업 축소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방이 작아지고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관님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어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삼성 고위 임원들과 만나서 그들이 철수 결정을 재고하도록 설득해야 해요. 우리에겐 그들을 잃을 여유가 없어요, 디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전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그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한국이라니요? 저는 제 역할로 많은 나라를 다녀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업의 미래를 구하는 임무였죠. 물론이죠, 국장님. 제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죠. 당신은 우리 최고의 외교관 중 한 명이에요, 디아. 이 일을 해낼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철수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수십 가지,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심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준비해야 했죠. 비행기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고 머뭇거릴 여유는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노트북과 메모장을 챙겨서 모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치, 차트, 보고서 협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것이 시작점이었죠. 하루가 저물고 사무실에 남아 삼성과의 협상에서 제시될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며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글로벌화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맞춰 나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죠. 생각할수록 더 결심이 굳어졌어요. 삼성을 쉽게 떠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싸워야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공장 노동자들, 소규모 사업체 주인들, 갓사회에 나온 젊은이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 말이죠. 눈을 감고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어요. 내일은 곧 올 거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맑고 상쾌한 공기, 그리고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도시.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확실히 달랐어요. 이곳은 그저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마치 정밀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라 같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굴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시내로 가는 길도 매끄러웠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거대한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디지털 광고판이 최신 기술과 상품을 자랑하고 있었죠. 마치 도시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맞물려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곳과 뉴델리의 혼란스러운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선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죠. 차가 시내 중심부를 지나갈 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인프라와 조직력을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인도의 복잡한 거리,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는 차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상인들이 떠올랐죠.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혼란스럽지만 익숙한 곳, 바로 제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인도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거든요. 삼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던 감탄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제 임무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이번 미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결정을 번복하도록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인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결국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인도를 위한 중요한 싸움을 시작하러 온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깔끔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 한쪽에 자리 잡은 세련된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죠. 최소한의 가구만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무척 엄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멋진 풍경이 있었지만 그게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긴장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이 회의는 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이었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삼성 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을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임원들이 들어오자마자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고 저도 긴장감을 풀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삼성의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 저도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스스로 되새기면서요. 저와 마주 앉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도무지 읽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들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기색은 없었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인도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준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삼성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야 했거든요. 그들의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저는 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도의 경제와 수많은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보였다고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자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그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인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설명했죠. 삼성이 인도에 남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어요. 수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들이 떠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개선, 노동법 개혁까지 모든 것을 제안했어요. 인도가 삼성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충분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삼성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혜택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장기적인 이익이고 인도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삼성이 떠난다면 인도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클 테니까요.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도가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갑더라고요.
노력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디아 씨. 삼성 국제부서 책임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도에 남는 것은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사업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답변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다니 믿기 힘들었죠. 인도에 남아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와 논리로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들의 입장도 이해는 됐어요.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그들이 인도에서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될 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도가 가진 잠재력과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그 말이 저를 땅에 내리꽂는 주먹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저항은 예상했지만 그 목소리의 결단력이 너무나 확고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게 분명했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고 점점 더 강하게 저를 밀어냈어요. 하나하나의 거절이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왔어요. 밖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잠시 서서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나는 실패했구나 하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의 무게가 더욱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백 개의 소규모 기업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어요. 벌써 머릿속엔 신문 헤드라인이 떠올랐죠. 삼성, 인도에서 철수, 수천 개의 일자리 위험. 그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내가 뭔가 다른 말을 했어야 했는지 자꾸만 되짚어봤어요. 이게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이 결정한 게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어요. 무력감이 밀려왔고 그 느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식 회의 일정을 잠시 미루고 머리를 식히기로 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 관찰했죠. 이곳엔 질서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성장과 발전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우연히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계획했고 그 결과를 이제서야 누리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산업단지를 돌아보고 현지 관료들과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었어요.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의 성공과 연결된다는 공동의 이해가 있었죠.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계획하며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저는 인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인재가 있고 노동력이 있으며 야망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프라가 부족했고 안정성이 없었고 한국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장기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삼성을 설득해 남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남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삼성을 인도에 남게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인도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뉴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제 임무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인도는 변해야 했어요.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질서, 성공, 그리고 가능성의 도시였어요. 언젠가 제 나라 역시 그만큼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밤하늘 속으로 녹아들었죠. 엔진 소리가 주변의 정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와 반대로 온갖 생각들로 소란스러웠죠. 저는 삼성의 인도 철수를 막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느끼는 건 패배의 쓴맛뿐이었어요. 이윽고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능한 모든 논쟁을 준비했고 수많은 사실들과 수치들을 무장했으며 정부의 지원 약속까지 했어요. 사실 그 약속들이 모두 실행 가능한지도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죠. 삼성은 철수할 거라고 결정을 내렸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건 대기업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했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인도 전역의 중소기업들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게 분명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는 뉴스 헤드라인들만 생각해도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었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대기업 하나의 철수는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요. 인도의 경제 구조는 아직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가 더 강해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더 탄탄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 상황의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단순히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제 나라가 세계 경제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본 인도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자꾸만 삼성 임원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고 그들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말이 인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죠. 삼성은 잡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를 막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비행기 안은 조용했고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나 간식을 권했지만 전혀 입맛이 없더라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자꾸만 떠오르는 건 서울의 거리와 제가 직접 가봤던 산업단지들, 그리고 그 공장들이었어요. 모든 게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던 모습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덕분이죠. 맞아요. 핵심은 바로 혁신이에요. 인도도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 그 가능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일할 젊은 인재들도 넘쳐나요. 경제도 성장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죠. 제대로 된 투자와 관리가 없다면 그 가능성은 그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국은 인재와 자원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오늘날의 성장을 이뤄냈어요. 인도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의 성공 모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제 마음속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맴돌아요. 인도의 미래에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길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잠재력을 제대로 깨닫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인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비행기가 바다를 건너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때 저는 공책을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임시 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삼성 같은 기업들이 철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교육을 생각해봤어요. 인도의 교육 체계는 광범위하지만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을 발휘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해요. 한국은 기초부터 교육에 집중했고 덕분에 그들의 노동력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술이 있었죠. 인도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기술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죠.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는 곳,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세계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어요. 공책의 새 페이지를 넘기고 단어 하나를 적었어요. 파트너십.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국가의 성공이 곧 기업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해했죠. 거기에는 신뢰와 협력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자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함께 해야 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어느새 기장이 우리가 뉴델리에 착륙할 것이라고 알렸어요.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고향의 불빛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앞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목적 의식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제 물건들을 챙기고 다시 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부처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당장 원할 테고 제가 맡았던 임무가 왜 실패했는지 설명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실패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인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내려 뉴델리의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니 익숙한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제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 도시가 제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힘든 순간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인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때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리며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공책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이제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문제였죠. 인도가 기업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고 혁신이 꽃피는 나라로 거듭나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죠. 물론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해 나갈수록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반드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